단적 연구냐, 횡단적 연구냐 이런 것 등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요 자료 수집 방법에서 살펴볼게요. 연구 방법, 자료 수집. 자료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자, 연구를 하는데 자료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가장 원초적이고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관찰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도구도 필요 없이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러잖아요. 관찰하는 거죠. 관찰법은 피관찰자한테 어렵게 말 안 쓸게요. 교재는 그렇게 써놨지만 교재를 쓸 때 뭐 저 인간이 왜 그래? 이런 거 본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피관찰자 그러면서도 그러네.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옹하는 게 아니라 관찰할 땐 중요한 거는 관찰당한다는 사실 모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원래 그 관찰하고 싶은 행동들이 나올 때까지 관찰하는 거지, 관찰당한다는 사실 알면은 의도적인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피관찰자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지 않고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행동을 관찰한다고 써요. 그러니까 이 속의 행동에는 내면적 행동도 있고 외연적 행동도 있거든요. 내면 행동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벌써? 자, 관찰법은 일단 행동을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검사 도구를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피검자의 피관찰자 행동을 그냥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지금 뭔가 여기서 보세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의도적인 관찰할 수도 있고요. 무의도적인 관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관찰자예요. 누군가를 관찰해요. 그럴 때 내 그 상태에도 영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관찰하는 건 행동을 관찰하지만은 이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 해석의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신뢰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찰법인데 관찰법의 유형에는 뭐면 있는 그대로 하는 자연적 관찰법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현상을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 상태에서 관찰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관찰이기 때문에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비통제적 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통제적 관찰. 그 다음에 실험적 관찰은 뭐냐, 어떤 실험 상황을 설계를 해놓고 관찰을 하기 때문에 얘는 비통제적인 관찰이 아니라 통제적 관찰, 이렇게 되게 통제적 관찰, 실험 상황을 설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제가 직접 어떤 상태에 참여해서, 관찰자가 참여해서 하는 관찰이 있고 참여했다면은 비참여 관찰이 있겠지요. 참여 관찰법, 그러니까는 관찰자가 다 그 어떤 상태에 가서 제3의 위치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가 하는 행동 그냥 보는 거 자연스럽게. 그 비참여 관찰은 뭐냐, 이 공동생활 참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해서 하느냐 아니면 진짜 외부에서 하느냐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찰법이라는 것은 아주 애초부터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으로 발달한 거예요. 도구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관찰법의 장점은 관찰자가 직접 피관찰자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환경도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관찰자의 행동에 나타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직접 조사했다는 건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직접 조사했다, 내가.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질문지법 할 거예요. 질문지법은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관찰법은 글을 읽지 못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